안녕하세요. 마인드톡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삶은 절대로 산다는 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살게 하지 않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한 몇 달이었습니다. 제 지난 영상들을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우울증 중독자였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그리고 작은 좌절에도 금방 기분은 바닥을 쳤죠. 그리고 무력감 속에서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지루한 생존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주기적으로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내게 닥쳐온 문제나 갈등에 부정적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습관이었었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환경을 탓하고 애써 힘을 내서 살면 뭐하나, 결국 이런 기옥이 반복되는 것 뿐인데, 그런 생각들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긍정 마인드로 나 자신을 무장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악물고 가면을 쓰는 것 아닐까?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오게 되어 있어, 그렇게 시작하지만요, 얼마 못 가서, 몇 시간 못 가서 이런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지? 이렇게 애써서 이 시간을 지난들 나를 기다리는 게 뭘까? 기대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거지 같은 일이 나에게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 이런 비관적 확신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우울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의 연속이었다고 할까요? 예전에 저라면 지난 몇 달간의 제게 일어난 일들은 몇 년은 더 허우적거릴 수 있는 인생의 큰 고비라면 고비일 수 있었는데요. 우울이 제 마음을 점령하기 전에 현실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울이 잠식해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올까요? 우울은 사실 감정이죠. 느낌입니다. 마음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온 우울은요,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모두 소비해버립니다. 점점 거대한 괴물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요, 이 우울에게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의 에너지와 몸의 에너지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라는 표어가 있는데요, 이건 명언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은 따라서 면역력을 잃고 아프게 되어 있고요, 또 몸이 아프면 마음도 그만큼 약해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울을 키우는 이 양분인 에너지를 소진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우울에 빠지면요, 그 문제의 상황에 집중하고 자신과 관련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게 되죠. 자기 자신, 환경, 그리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력감에 점점 깊이 빠지게 되고요, 손끝 하나 움직일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울에 빠질 때는요,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보단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 그런 걸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울에 빠진 사람이요,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한다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일이 끝난 이후에 다시 우울에 흠뻑 취할지라도 일이 닥치면 또 일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가다죠.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떤 또 그 안에서 관계가 생기면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하지만 힘이 드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내가 집중하지 않았을 때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일, 그래서 그 일에 몰두해야 하는 그런 육체적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찾다. 좀 신체적으로 불편한 특수학교 아이들, 등하교도 돕고, 물류회사의 분류라고 합니다. 그 일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체적인 에너지를 너무 소진하다 보면 집에 와서 다른 잡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리적 활동으로 저는 곤죽이 된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곤죽이 되는 그 시간 동안 감정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사고를 조금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곤죽이 된 두어 달 동안 우울이라는 괴물이 점점 저의 정신 에너지를 뽑아먹고 괴물이 되어버리기 전에 현실의 발을 내디딜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우울하게 만든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죽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사는 건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이 우울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걸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우울에 빠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걸 수 있거든요. 이 시간들이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이성적으로 나눌 수 있는, 나누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우울이라는 괴물을 키워서 나를 잡아먹게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할 수 없는 건 분하고 억울하고 아쉽죠.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내 능력밖에 일이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것마저도 팽개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할 수 있는 일에 나의 살 길이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울의 부정적 생각을 부정하는 건요, 사실 긍정은 아닙니다. 그건 긍정이 아니라 억압이죠. 긍정은요, 긍정적 생각의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부정의 주머니가 따로 있거든요. 마음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근래 4, 5년 이 긍정의 주머니를 잘 채워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힘이 결국 저를 이 부정의 우울에서 빨리 회복하고 현실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 거죠. 이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좋아졌을까요? 결국 이것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어떤 개인의 특별한 지지와 찬사, 추앙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나의 가치감을 조금씩 저금해 둔 것, 그것이 결국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그릴 수 있게 해주고 나를 다시 세워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잘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마음의 이야기, 마인드톡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회복 탄력성이 결국은 여러분들 덕분에 좋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